여러분,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바다 수평선을 본 적 있나요? 그 일직선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땅이 이렇게 평평한데 지구가 둥근 공이라니 말이 돼? 그래서일까요? 21세기인 지금도 지구 평면설, 그러니까 지구가 피자판처럼 납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떡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인류가 아직 과학이라는 단어조차 몰랐던 그 까마득한 옛날에 쓰인 고대 문서, 성경 이사야서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는 땅 위, 원형에 앉으시나니. 자, 여기서 원형이라는 단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봐라, 성경도 지구가 평평한 동그라미라고 하지 않냐? 만약 공 모양이면 구체라고 썼겠지. 일리 있는 말 같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후그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히 납작한 원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직관적으로 깨달았던 우주의 진짜 모양이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제로코드의 여행은 이 2700년 전의 단어 하나에서 시작해서 막대기 하나로 지구 허리둘레를 쟀던 고대 천재 과학자, 그리고 울퉁불퉁한 감자 모양의 진짜 지구를 지나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최첨단 디지털 지구와 먼 미래 우리가 살게 될 거대한 우주 구조물 다이슨 스피어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의 미스터리와 최첨단 과학, 그리고 미래의 상상력이 만나는 기하학적 시간여행. 준비되셨나요? 먼저 문제의 그 문장부터 해부해 봅시다. 기원전 700년경에 쓰인 이사야서 40장 22절. 그는 땅 위, 원형에 앉으시나니. 여기서 원형이라고 번역된 단어, 영어로는 circle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그 서클 맞습니다. 평평한 종이 위에 컴퍼스로 쓱 그리면 나오는 동그라미죠. 그래서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봐라, 성경도 지구가 동전처럼 납작하다고 하지 않냐? 만약 공 모양이면 구체라고 썼겠지. 일리 있는 말 같죠? 하지만 원어인 고대 히브리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단어의 발음은 후그입니다. 발음부터 뭔가 묵직하죠? 이 후그라는 단어는 단순히 납작한 동그라미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축제라는 단어와 만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축제는 사람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것이었거든요. 가만히 멈춰 있는 원이 아니라 빙글빙글 도는 움직임, 즉 회전과 순환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성경의 욥기 22장에서는 이 단어가 하늘의 회로를 묘사할 때 쓰입니다. 단순한 2차원 평면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3차원적인 돔 혹은 둥근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후그라고 했을 때는 납작한 피자 도우보다는 둥글고 입체적인 어떤 공간을 직관적으로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미있는 건 과학이 발달하기 전 중세 사람들도 이미 이런 기하학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13세기에 그려진 아주 유명한 사파입니다. 보세요. 창조주가 손에 뭘 들고 있죠? 네, 바로 컴퍼스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신을 위대한 기하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난 뒤죽박죽인 엉망진창인 세상이 아니라 치밀한 수학적 설계와 기하학적 질서로 만들어진 완벽한 구조물이라고 믿었던 거죠. 신이 컴퍼스로 우주를 그렸다는 이 상상력. 어쩌면 이건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즉 과학적 사고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수학으로 설계되었다면 인간이 수학을 통해 그 비밀을 풀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신이 컴퍼스로 우주를 그렸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그 우주를 쟀을까요? 놀랍게도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그 막대기 하나로 지구의 허리둘레를 정확히 잰 고대 그리스의 천재를 만나러 가보시죠. 자, 시간을 220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장소는 이집트, 주인공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남쪽에 있는 시에네라는 도시에서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진날 정오가 되면 우물 바닥까지 햇빛이 닿아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있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막대기를 꽂아보니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땅이 평평하다면
저쪽에서 그림자가 없으면 이쪽도 없어야 하잖아요. 태양빛은 평행하게 들어오니까요. 여기서 천재적인 발상이 나옵니다. 아, 땅이 굽어 있구나. 그는 막대기 그림자의 각도를 쟀습니다. 약 7.2도. 원은 360도니까 7.2도는 정확히 50분의 1입니다. 그는 생각했죠. 두 도시 사이의 거리에 50을 곱하면 지구 전체 둘레가 나오겠네? 그렇게 막대기 하나로 계산한 지구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 현대과학이 최첨단 위성으로 잰 수치와 비교해도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우주선도 계산기도 없던 시절에 오직 이성만으로 지구라는 거대한 구체를 측량해낸 겁니다. 자, 그럼 지구는 매끈하고 완벽한 공 모양일까요? 여기서 현대과학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쭈글쭈글한 덩어리, 저게 뭔지 아십니까? 유럽 우주국 위성이 측정한 지구의 진짜 모습, 이른바 지오이드입니다. 별명이 포츠담 감자죠.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뭐야,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찌그러진 감자였어?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지구의 중력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중력이 강한 곳은 튀어나오게, 약한 곳은 들어가게 과장해서 그린 거죠. 실제 지구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구공보다 더 매끄럽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천체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지구는 서양배 모양이다라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아랫부분이 뚱뚱하다는 뜻이지 진짜 과일배처럼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구의 모양을 아는 것을 넘어 아예 지구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어스2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단순한 구글 어스가 아닙니다. 지구의 대기, 해류, 육지의 데이터를 슈퍼컴퓨터에 몽땅 집어넣어 만든 디지털 쌍둥이, 즉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 가상의 구체 안에서는 태풍이 오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지, 20년 뒤 기온이 오르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살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땅의 원이 신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인류는 0과 1이라는 데이터로 우리만의 디지털 원을 창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 좁은 지구를 벗어나 우주의 거대한 구체를 띄우고 그 안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섹션, 미래의 구체로 떠나보시죠. 자,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봅시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구체, 바로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입니다. 높이 111m, 바닥질은 157m, 인류가 만든 건물 중 가장 거대한 공 모양 건축물이죠. 이 건물이 충격적인 건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화면이라는 겁니다. 바깥쪽은 120만 개의 LED가 감싸고 있어서 지구, 화성, 농구공, 심지어 거대한 눈알로도 변신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더 가관입니다. 16K 해상도의 스크린이 천장까지 덮여 있어서 안경 없이도 완벽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죠. 이건 마치 우리가 앞서 봤던 엔비디아의 디지털 지구를 현실 세계로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콘크리트 덩어리에 디지털 옷을 입혀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구체를 만든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구체일까요? 단지 멋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인류가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간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구체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생존 때문입니다.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채워 넣으려면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네모난 상자는 모서리가 터져나가기 딱 좋죠. 하지만 둥근 공, 즉 구체는 모든 방향에서 힘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가장 튼튼합니다. 비눗방울이 둥근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버날 스피어라고 불리는 지름 1.6km짜리 거대한 구형 우주 도시를 상상합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인공 중력을 느끼며 머리 위로는 하늘 대신 반대편 마을을 보며 살아가겠죠. 성경 이사야서에 나왔던 하늘의 돔이 우주 기술로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의 끝판왕, 바로 다이슨 스피어입니다. 먼 미래에 인류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지구의 자원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그때는 아예 태양 전체를 거대한 구체로 감싸버려서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100% 빨아들여 쓰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는 더 이상 땅 위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태양을 품은 거대한 기계구체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2700년 전 땅의 원을 노래했던 고대인의 시선이 이제는 별을 감싸는 거대한 껍질로 진화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22절의 단어 후그에서 시작해 막대기 하나로 지구를 잰 에라토스테네스, 그리고 쭈글쭈글한 감자 모양의 진짜 지구를 지나
미래의 다이슨 스피어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고대인들은 신이 컴퍼스로 우주라는 원을 그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인간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도구로 우리만의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지구든 우주 정거장이 든 말이죠. 어쩌면 과학은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숨겨놓은 설계도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발딛고선 이 땅은 평평한 접시가 아닙니다. 과거의 신화와 미래의 기술이 만나는 아주 역동적이고 둥근 무대입니다. 지금까지 해적왕의 제로코드였습니다.